다음에 그 대조 1구역 공사비 갈등을 서울시가 해결을 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공사비 이슈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역촌 1구역,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뭐 대조 1구역 뭐 이런 데를 다 공사비를 많이 줄였다. 그래서 사업성을 좋게 해갖고 저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 과세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 각기 다른 지역의 2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과세금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면제, 우클릭 중. 하지만 수도권 내 2주택은 잘 모르겠다. 이게 누가 되든 지방을 살리는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가격 상승이 되면 또 규제는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개발 쪽만 보면 그냥 데이터 보면 되는데, 개발 쪽은 예,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다 못 보겠네. 그래서 개발 쪽 한번 보면요. 구룡마을이 예, 자연 친화적 주거 단지로 새롭게 거듭난다. 그래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고, 이제 구룡마을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이렇게 인상을 시키고, 미리 내 집 만들어 갖고 신혼 예비 부부들도 들어와서 살게 해주겠다. 그런 건데, 개발 이주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626세대는 구룡마을 인근의 행복주택 등으로 이주를 마쳤다. 왜냐면 이주 물량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내에 행복주택을 만들어 갖고 글로 이주를 시키면서 이주 물량을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게 되게 입지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 경위도 이렇게 나와 있고, 향후 계획은 25년 하반기에 빈집 등 부분 철거 및 택지 조성공사 착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대요. 근데 여기 입지가 되게 좋은 게 경우역이 있고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있고 여기 구룡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재천으로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 라인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의 그 마지막 판자촌이 드디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의도도 이제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작 대교 시범이 좀 빠르다. 그래서 무더기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뭐 공작 31억, 뭐 여의도 대교 31.5억, 여의도 목가 27억, 대형 평수 나오고 있습니다.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 데이케어 센터, 이런 거 이제 수용해갖고 결국 받아들인 거죠. 잘한 거고. 대교는 서울시에서 열린 5개 통합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공작은 사업시행인가 단계 막바지, 곧 관철 앞두고 있다. 굉장히 빨라요, 지금. 여의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핑크가 되어 있고, 여기 준주거랑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3종이랑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종상향이 많이 되는데, 임대도 많이 넣죠. 그래서 여의도 진주 아파트는 여의도에선 가장 입지가 나쁜 아파트 중 하나인데, 상업이랑 3종이랑 섞여 있어요. 그리고 대지지분은 19.5평으로 크고, 정비계획 지정 고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원불교 건물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임장 가서 찍은 거고, 이렇게 반씩 나눠져 있고, 고구마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의도. 여기가 이제 한강변에 다 붙어 있는 데들이 더 좋습니다. 영등포구도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중공업 지역 제도 개선이 돼서 용적률이 400%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여기 신길 2도 사업 시행인가 신청 심의 진행해서 컨소시엄 GS건설 삼성물산 해갖고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랑 여의도랑 다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동아는 여기 보시겠지만 이게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용적률 300에서 400%로 올라가면서 사업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건축 세대 수가 780까지 늘어난다. 563에서. 용적률이 증가가 되니까 당연한 거고, 매물 가격이 한 8억 정도다. 중공업 지역이 좀 인기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진대요.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 중공업 지역 수혜를 좀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빠르게 개포성 8차랑 현대 3차 여기가 통합 재건축을 한대요. 근데 여기 개포주공 567이랑 경우연 이어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개포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지분 차이가 워낙 크니까 독립 정산제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래요. 이유는 대지 지분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입지를 제가 말한 건데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 우선미 있고 미도, 음모, 우쌍사, 개포, 주공 5, 6, 7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입지하면 워낙 좋죠. 그리고 양재천에 붙어 있어가지고 좋은데 이렇게 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들이 독립생산제로 예, 독립정산제로 여기 하는 게 되게 좋은 방식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개포주공 5단지 분양 신청에 착수했다. 개포주공 여기 5, 6, 7이 있는데 얘네 따로예요. 5 따로 6, 7 따로 하는데 예, 건축심의 단계고 지분도 나쁘지 않고 해서 84에서 84 가는데 한 거의 뭐 1700만 원 납부하고 가는 거니까 거의 안 내고 갔는데 이게 뭐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근데 건설업체 폐업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분양 물량이 감소되고 있다. 근데 공급자가 줄어든다는 건 가격 상승 요소예요. 예. 그 다음에 신설 1구역 공공재개발 최초 사업시행 인가가 나왔는데 예, 문재인 정권에서 남아있던 공공재개발이 지금 이제 잘 되고 있다. 여기가 예,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이런 4만 아파트 여기가 추분 4.4억 정도 그러니까 여기 구운동 4만이거든요. 여기가 화서역이고 여기 스타필드예요. 추분이 한 4.4억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예, 지분이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대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당산인데 여기 신통기획 지정이 된 데인데 이번에 예,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 그 뜻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데 근데 여기 저 임장 갔을 때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대림이고 여기도 신통기획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 정비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대요. 그 다음에 대치위도 이제 도계위가 통과가 됐고 아마 새 아파트 되면 평당 한 1.7억에서 1.8억 한 9평 6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물 한 개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곡 우성 아파트 재건축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왔고 여기도 숨겨진 보석 같은 단지예요. 근데 여기랑 조금 먼 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 대신에 학교가 다 붙어 있어갖고 예, 장점이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언덕이에요. 이렇게 새 아파트 만들어지는데 장점은 대형 평수가 좀 많아요. 그래도 예, 그게 좀 장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 토어 지역의 이제 목동에 호재를 받았죠. 왜냐면 강남 상구랑 용산이 토어로 지정이 되니까 예, 목동이 상대적으로 반사 효과를 또 누리고 있는 거죠. 예. 압구정, 성수, 목동, 여의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호재를 받는 거고 재건축 기대감이 있어요. 대지 지분이 워낙 커갖고 사업성이 좋고 제 텔레그램 구독자분들이 2년 몇 개월 동안 가장 많이 산 게 목동입니다. 그래서 뭐 잘 된 것 같고 목동 거래량이 폭증이 되고 있다. 47,392가구가 증가가 된다. 대지 지분의 가치를 드디어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뜻이고. 부가현 2는 이제 또 소송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1+1은 점점 없어질 확률이 높다. 또 란치 트렌드도 있고 1+1을 하게 되면은 1+1 못 받는 분들이 추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삼성물산이 수주를 엘리에서 이어나가고 있어가지고 뭐 잘하고 있다. 한남 4랑 신반포 4차 먹은 게 컸다. 예. 그리고 상계주공 5단지 시공사 재선정 착수인데 예, 공사비 평당 770만 원에 이제 다시 하고 있는데 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소형 평수만 구성된 데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양특별시 일산은 용적률 상향을 하려고 한다. 일산 지금 300%인데 분당 326%, 3본 330%, 평촌 330%, 중동 350%라 가지고 얘네도 한 350%까지 올리려고 하겠죠? 일산도. 음마아파트가 드디어 정비계획안이 변경안이 통과가 됐죠. 용적률 320%. 예. 강남은 근데 360%는 안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추진하시는 그 여성분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한강변 공공기업이율 10% 구역에 따라 완화. 그래서 공급이 급해갖고 사업성 증가를 위한 정책이 계속 열심히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리모델링 강촌 여기 앞엔 리모델링이고 여기 뒤에는 재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심의 통과가 됐다. 리모델링 강촌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만든대요. 예. 이건 뭐 넘어가고 그다음에 잠원 롯데캐슬 갤럭시 1차 아파트 건축심의 통과가 됐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잠원 한강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만드는 거고요. 장이자이 레디언트 장이 4구역은 입주가 지연이 되고 있다. 뭐 입주가 좀 지연이 되고 있고 뭐
장흥, 유태원 이렇게 단체로 만드는 거고, 요거 이제 재개발 구역 뭐 서열도라고 어떤 분이 올리셔갖고 이제 뉴스에도 나와갖고 제가 갖고 온 건데, 한남 성수가 1티어고 이게 투자 금액이에요. 15억, 30억쯤 들고 이게 대출에 따라 달라요. 요량진 12억, 흑석 9억에서 11억, 부가현 뭐 2는 10억, 부가현 3은 한 7, 8억, 불광 대조 4, 5억, 뭐 상계 2억 그래갖고 상계 2억은 서울 입장의 관문이다. 뭐 이렇게 써놨던 거고.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공사비 협상이 완료가 됐고, GS랑 조합이 520억 원으로 굉장히 낮춰가지고 최초 1032억이었는데 많이 낮췄죠. 그래서 나중에 광명의 대장이 될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게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렇지 이게 다 처리가 되면은 엄청 좋아질 거예요. 목련 2단지는 리모델링 하려다가 이제 또 재건축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발생하는 일이에요. 리모델링 하려다가 재건축 하려고 하는 거. 근데 문제가 지분이 안 나오죠. 소형평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리모델링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재 풍림 현대 빌라 이쪽이 소규모 정비 사업지인데 공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이게 작은 데들은 공사비 이슈가 커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로주택 110곳의 사업지 중 54곳이 조합 설립 이후 3년 이상 추가 진행 안 됩니다. 이렇게 30세대밖에 안 된다. 한남 2구역은 재개발 시공사 교체하려다가 대우건설 시공사 교체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건설의 128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는데 잘 안 됐죠. 그 다음에 한남 5구역은 DLNC랑 수의 계약할 예정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우건설이 바뀔 확률이 있고요. 3구역은 이제 DH가 먹었고 현대가 먹었고 4구역 삼성이 먹었고 이제 5구역이 이제 DLNC가 먹을 예정인데 하나씩 다 나눠 먹었어요.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서로 얘기를 좀 해갖고 바꾸는 것 같은데 입지 서열은 5432입니다. 이렇게 한강변에 이렇게 많이 있을수록 비싸요. 상대적으로 5구역은 좀 평지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유엔사, 청화, 수송부 여기가 제일 비싸질 라인이고 5구역까지 이 라인이 제일 비싸질 라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번 다 봤고요.